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1000년 만의 홍수, 또 어떤 사람은 5000년 만의 홍수라는 재난이 중국의 중부지방을 덮쳤습니다. 7월 20일 정저우의 지하철 5호선에 홍수로 불어난 물이 들이닥쳤을 때만 해도 중국의 공영방송은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철도역에는 악대가 나타나서 시민들을 위해 연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0일만 해도 정저우시는 4단계로 이루어진 경고 등급에서 세 번째인 오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저우 기상대는 언론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날 중국의 텔레비전에 비친 정저우시의 모습은 비가 많이 와서 시민들이 발목까지 차는 무리를 걸어다니는, 물론 홍수이기는 하지만 위험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 홍수를 이겨내자, 이런 구호를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 외곽의 도로가 끊어진 곳, 통신선이 끊긴 곳을 복구하는 모습, 그리고 고속철이 운행 중지됐다는 뉴스 등을 보도를 했죠. 홍수가 일어났지만 말하자면 관리 가능한 상태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창밖에는 계속 빗방울이 창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이닥친 태풍 인파로 인해서 이쪽 베이징 지역도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군요.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좀 몰려서 자주 유튜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아서 편집의 시간을 좀 덜 들이더라도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 토막토막이라도 전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정저우에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영방송, 공영 매체에서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SNS상에서는 이 도시들의 급박한 모습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로상의 자동차들이 물에 밀려 하천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지하철 역산으로 물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지하철 차량 안에는 승객들이 찍은 본인이 있는 지하철 차량 밖으로 수위가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갑자기 불어난 물이 자동차 엔진을 넘어 앞 유리창에 넘쳐오르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도시 전체가 물로 뒤덮였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영상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가장 시선을 모은 것이 5km에 달하는 차량 도로 터널, 진광 터널이었습니다. 이 진광 터널에 있던 차량들이 모두 피해를 봤는데 그중 가장 피해가 컸던 북터널 구간을 보면 이 터널 단일 구간의 길이가 1835m이고 완전히 밀폐된 부분이 1360m, 그리고 중간에 노천 부분이 475m라고 합니다. 이쪽에 삽시간에 들이닥친 물이 이 긴 터널 안에 차량들이 피할 사이도 없이 덮친 것이죠. 생존자들의 말에 의하면 10분 만에 20cm 높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윽고 차량이 물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차창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유속이 상당히 빨랐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창 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터널을 빠져나온 지 2, 3분 지나니까 터널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중국의 SNS상에는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 터널 입구에까지 와서는 하염없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여인네의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은 장난감처럼 뒤섞여서 뒤집어버린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하기만을 비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도 참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의 미디어가 방송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소식인데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정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단지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심하게 오고 바람이 엄청 부니 주민들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이것들을 지하 주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다 놓으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자전거, 그리고 중국에는 전기 전동차가 많죠. 이런 것들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때 물길이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6사람 이상이라고 하고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지금 정조시는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죠. 정조 시인의 길은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빌딩의 지하실에서 물을 퍼내고 있어서 펌프 소리가 거리를 요란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큰 건물일수록 지하실도 이렇게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대의 대형 펌프를 동원해서 대량으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저 거리의 차도는 아직도 이런 지하실들에서 뿜어나오는 물들로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지하층 아주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해서 큰 물이 들이닥치는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변을 당하지는 않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 정조시의 여러 사태 중에 가장 참혹하게 지목된 것이 20일 저녁 퇴근길의 정조 지하철 5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났는데 가장 최대 경보인 적색경보는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지하철을 탄 후에 발령이 났습니다. 게다가 정조시 주위의 저수지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수위가 차오르겠죠? 중국의 대부분의 저수지 댐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조시 근처의 여러 저수지 댐들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제방이 불안정해졌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하는 방식이 있죠. 이러한 제방들이 일시에 터져서 참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 제방을 푸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장강 홍수가 났을 때도 화양호 같은 곳에 큰 물난리가 나니까 의도적으로 댐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방홍구라는 그런 큰 지역으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댐을 폭파하거나 제방을 무너뜨리려면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피할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 지하철이 계속 운행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일시에 이 수많은 수류가 지하철역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지하철 통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승객들은 운행자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치된 시민들은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누런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아연실색하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자 이제 전기 감전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시민들은 앞다투어서 좌석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열차 운행원은 승객들에게 열차 앞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열차 앞쪽에는 급류를 넘어서서 역 플랫폼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 지하철 터널 옆에 비상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하철 직원의 인도에 따라서 옮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해당 지하철의 앞쪽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지하철 차량의 문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절없이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차량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오자 점점 이 물로 인해서 체온을 잃어갔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해 쓰러지기도 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구조를 요청했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중국 이동의 통신이 불통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통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만 이 구조 요청이 가능했는데 아무리 경찰에, 공안에, 소방서에, 지방정부 관청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연락이 됐는데 구조 인력이 갈 거예요 라는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에서는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어떤 지하철 차량에서는 지하철 운행원이 지하철에 손상을 입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유리창도 깨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승객들은 죽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월호 사건 때의 학생들도 아마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날 26살의 여자 엔지니어 한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위챗을 보내서 엄마에게 연락하지 마. 혹시라도 나를 구하러 오겠다고 오시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은 게 확인되면 그때 연락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위챗에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지하철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한 일이 그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돈 800위안, 그 돈을 아내에게 송금하면서
이제 곧 내 스마트폰 물에 잠길 테니까 어서 확인을 클릭해서 돈을 받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됐을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겠다고 창문을 깨려고 하는 승객들에게 깨지 말라고 한 지하철 직원. 이 광경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 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보고드릴 깜냥도 안 되는 사건이다. 대통령이 교통사고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직원, 우리 정부의 고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죠.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백성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지 않고 현장에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현장을 모르는 그런 체계에서는 몇 번이고 이런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조 지하철 5호선 사람들 중에 일부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창문을 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스로 차량에 벗어나서 이미 물이 상당히 높게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차량 위를 기어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 차량 위를 기어서 다시 하늘을 보기까지 목도한 죽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